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딥시크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관련된 뉴스들이 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지만 주요 분석가들은 엇갈리긴 하는데 대체로 큰 위협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급락했잖아요. 관건은 엔비디아가 회복세를 보이느냐인데 과거 사례 이제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이제는 뭐 FMC라든가 빅테크 실적보다 엔비디아 주가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이 연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아시아 증시 휴장이 많았는데 일본 증시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 AI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가 또 주목을 받은 상태였는데 일본 증시는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시크 관련한 코멘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뭐 정리부터 해보면 예를 들어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저 비용 제대로 이야기한 건지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뭐 훈련 비용 외에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 가지고 이만큼 돈 썼어 라고 이제 제시한 건데 일종의 이제 가벼운 버전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수준으로 보긴 어렵다. 약간 좀 폄하하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CT 같은 경우는 고가 GPU가 필요 없는 기술력인데 다만 첨단 제품은 미국 기업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인 어떤 경쟁에서는 미국이 이길 거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 뭐 이런 취지의 어떤 주장들이 나왔고 그 제프리스에서는 이제 저비용을 강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향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투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미중 간의 이제 AI 경쟁이 심화될 건데, 다만 이제 미국 AI 관련주들에 대한 영향은 단기 쇼크에 그칠 거다. 결국에는 뭐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했고, JP 모건에서는 이게 만약에 오히려 딥시크 관련해서 이 AI 비서라는 게 저비용, 그리고 저비용을 투입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뭐 저사양 노트북이라든가 폰으로 만약에 다 된다라면 이쪽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반도체 쪽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좀 낙관적인 어떤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단기 충격은 어느 정도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죠. 뭐 관련된 어떤 평가를 보면 이제 엔비디아, 즉 이게 CNBC 쪽입니다. 그러니까 CNBC 출처인데 여기서 나온 거에 의하면은 그 엔비디아 대변인이라고 표기되는 엔비디아 이제 대변인으로 표기되는 사람의 어떤 그 코멘트를 바탕으로 이제 나온 거를 좀 보면은 우선적으로 딥시크의 그 AI 발전은 평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자사의 GPU가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딥시크가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고가의 제품 칩을 사용한 거 아니냐, 엔비디아의 고가 칩을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잖아요. 근데 수출 제한한 그 규제를 준수한 제품으로 사용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존의 어떤 스케일링 법칙, 이거는 뭐냐면 이제 새 모델에 들어가는 계산과 데이터를 확장하면, 그러니까 뭐 여기에 막 데이터를 더 많이 이제 주입하고 하면은 더 나은 AI 시스템이 개발이 되는데, 새로운 어떤 걸 갖다가 이제 좀 적용을 했잖아요.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타임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해가지고 AI가 막 추정을 할 때 이런 데이터 막 이거 만들어줘라고 추정을 할 때 그 주변 거, 그러니까 다른 거 잡다한 거 다 필요 없고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이 주변 것만 집중적으로 찾아내도록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일종의 기술인데 최근에 이걸 갖다가 이제 딥시크에서는 그걸 해내서 비용이 싸게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에 이제 젠슨왕이나 알트만 이쪽에서 이 기술을 집중하고 있어서 뭐 엔비디아 쪽에서는 미국에서도 뭐 저 정도도 효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괜찮아 주가 많이 빠졌는데 우리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텀니 대표적인 이제 낙관론자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이런 낙관론자까지 돌아서느냐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톱니 같은 경우는 너무 과민한 반응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예전으로 치면 예전에 이제 비디오 그 있었잖아요. 비디오가 이제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서 그 비디오 뭐 그 플레이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완전히 몰락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런 식의 어떤 회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락하는 건 좀 오바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뭐 장기 추세가 될지는 시간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렇게 급락한 매수 기회고, 그 대신 이제 올해
자기가 볼 때는 유망한 거 금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금융주라서 금융을 주목해야 되지만 어쨌든 엔비디아 자체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라면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충격이 쉽게 가시진 않았어요. 오늘 그 아시아 증시에서의 어떤 반응을 보면 일본에서의 어떤 관련된 종목 어저께도 이제 어느 정도 빠졌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빠지는 그런 어떤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드밴테스트라든가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 다 이제 하락을 해서 쉽게 이 충격에서 좀 벗어나지는 못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되는 게 이 시가총액이 역대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폭으로 나갔던 게 한 2,800억 달러 정도 빠진 게 역대 기록이었는데 오늘 거의 6천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토대로 이 정도로 빠지면 이게 회복이 될까? 근데 과거에 저기 이제 6위 순위까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을 하고 나서 다음 날과 다음 주에 주가 반응을 봤어요. 근데 제가 독특한 현상을 하나 본 게 뭐냐면 다음 날 주가는 뭐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3대 3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 주가를 봤을 때 올라간 네 번의 사례가 전부 엔비디아예요. 예, 그 제외한 두 번의 사례가 메타하고 아마존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락한 다음 주에는 이제 반등을 하는, 뭐, 작게는 뭐 1% 정도 올라갔지만, 많이는 15% 넘게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그동안의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기회야. 이건 뭐 성장이 쉽게 끝나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평가받으면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패턴이 돌아서는지, 근데 이게 만약에 저렇게 되려면 이번 주에 낙폭이, 이게 주초부터 이렇게 급락을 한 거라서, 그러니까 주중반 이후에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좀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주중반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 추이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AI주들이 과연 단기 회복이 될 거냐. 시간의 주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되게 미미하게 올라갔거든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렇게 빠진 거에 비하면 거의 보잘것없는 수준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반등 폭이 아주 세게 나와줘야 어느 정도 투자들이 안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주도주는 3일 연속 조정이 안 나온다. 그래서 뭐 이틀까지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3일차에서는 돌아서고 기존의 고점 복원력을 상당히 빠른 기간에 해내는 그런 경향이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AI하고 금융을 비롯한 다른 가치주들의 주가가 엇갈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되죠. AI가 회복하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AI의 급락이 미증시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전망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업종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결과가 또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잊고 있지만 이번 주 관세, 오늘도 뭐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한 거 몇 가지가 더 있고 있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관세 이야기가 막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FMC도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관련된 뉴스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열리는 곳에서 이제 우리는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요일까지 시장이 안 열리니까 일본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입니다. 사실 금요일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주들이 전혀 멀쩡하게 지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완벽하게 제자리로 복원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수준으로 복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요일에 시장의 결과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서의 주변주들의 움직임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AI 간단하게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모르실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기술 분들이 들으면 아이씨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개념이긴 한데 제가 최대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든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이제 PC가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막 주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이 AI에 이문세 노래를 물어보면 이문세 노래가 뭐뭐뭐가 있고 거기 주변 이야기는 뭐가 있고 뭐 하여튼 몇만 장 팔렸고 이런 거를 대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뭐 이문세부터 해서 이문세 1집에 무슨 노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막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막 훈련을 시켜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문세 2집 노래를 알려줘. 그럼 쭉쭉쭉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알려줘. 아, 이 노래 뭐 이여운 씨가 작곡을 했고, 작사를 했고, 다음에 쭉쭉쭉 하면 또 입력을 해놓으면 그때 뭐 골든디스크를 탔고, 라디오에서는 무슨 몇 번 나왔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끔 계속 훈련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훈련할 때 이제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기간이 소요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사실에 부합되는, 결과값이 나온다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제품을 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거하고 수학 경시대회에 나온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뭐 예를 들면 뭐 한 80%까지 올라간다더라. 그리고 의사고시에 문제를 집어넣을 때 AI가 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딸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값이 나온다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훈련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딥시크 쇼크라는 건 훈련에 들어간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싸다라는 거예요. 예, 남들은 막 엄청난 어떤 그 트레이딩 센터 같은 데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했는데 얘는 그냥 이제 한 10만 원짜리 가지고 이걸 똑같이 근육을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어떤 저비용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과연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저사양 이거 GPU인데 또 제가 TP라고 했나요? 하여튼 저사양 GPU 가지고도 이걸 해내는데 이거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하도 의구심이 투자자들에게는 강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됐고, 이게 이제 미국 주식들의 하락으로 유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변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딥시크의 그 태생적인 한계가,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정적인 변수, 예를 들어 뭐 천안문 사태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못하게 막혀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떤 무한정 어떤 AI 관련해서 무한정의 어떤 답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가 더 이상 저게 늘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확장시킬 수 있느냐. 과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어디가 이길 거냐.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논란은 이게 빅테크의 투자를 축소시킬 거냐. 아니다. 본격적으로 늘릴 거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AI 인프라 투자 5천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사실은 저걸 딥시크 관련된 내용을 알고 나서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저게 투자가 축소될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저 비용 갖고도 저렇게 조금만 들여도 나오는데 저거 재무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조금만 투자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란, 어느 쪽이 힘이 실리는지. 근데 일단 트럼프가 저걸 알고서 5천억 달러 이야기한 거 봐서는 뭐 당장은 이제 가시적으로 뭐 투자가 확 줄어들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뉴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번 주에 끝나는 재료가 된다라면 이제 괜찮은 거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 이제 양상이 다른, 주식시장에 미치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식으로 가게 되는 거라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징크스가 이번에도 재현이 되는지 이거 가지고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급적 제 방송에는 제 주관적 의견보다 이제 뉴스들 중심으로 설명 드리는 거니까 뭐 요 정도로 제가 해놓고 나중에 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또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원래 연휴 기간에 가벼운 거 하면서 뭐 재밌는 동영상 올리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뉴스가 터져서 또 이렇게 평소 하던 방송대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